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3월 11일 오후 4시인데,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하고,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마무리되면 주봉까지 같이 확인하려고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들 흐름, 그리고 주간 등락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분석 종목 두 가지, 영우 DSP, 한네트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증시 제가 자기 전까지만 해도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눈을 뜨니까 다 뱉어냈더라고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다 뱉어냈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뱉어냈고, S&P 500도 올랐다가 뱉어냈고, 차트가 다 똑같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S&P 500이 지금 급락세가 굉장히 강하죠. 지금 거의 이렇게 다 지지선을 다 깨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봉도 S&P 500도 강한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 차트를 좀 보면 강한 음봉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강하게 조금 더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강한 음봉, 추가 급락, 강한 음봉, 추가 급락. 게다가 앞전 양봉을 먹는 음봉이죠. 이렇게 앞전 양봉을 먹는 음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올 때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이 나올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나오더라도 주봉상 이 정도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이 정도까지 3600선 정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어, 상승하면서 없었던 강한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주봉상 224주선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받으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봉상으로도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11,700에서 11,100, 거의 600포인트 가까이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상승, 고정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상승 이후에 하락 파동이 다시 시작이 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상승이라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조정 A, B, C의 형태로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림으로 올라가 줄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지선으로 보이는 111선까지 다 깨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추세는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 이러한 하락 추세마저도 깨고 내려왔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지지받는 구간이 이 정도인데,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구간은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1900 정도? 이 정도 구간은 좀 지지를 해줘야 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어, 일단 이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온 이유가 이제 어제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고용 보고서 결과는 고용은 예상치보다 증가, 상회했죠. 그래서 안 좋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증시에는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고용 보고서에서 어, 그리고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증가, 상회,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가? 이게 감소됐습니다. 예상치 하회. 이러면서 이제 증시에 좋게 작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증시에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으니까, 아, 이거 고용이 조금 둔화되고 있구나.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어, 0.2% 증가였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하회였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였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이거 고용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나 싶었는데, 이제 기사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실리콘밸리 뱅크죠. 약간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에게 자금 운용을 해주는 은행이 어제 파산을 했죠. 그러면서 이게 증시가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연쇄 파산 나오는 거 아니냐. 어, 이거 미국 증시, 그리고 전 세계 증권, 뭐라고 해야 되죠? 금융권, 어, 파급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또 미국 이제 백악관이나,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
아니다. 특수한 케이스다. 특수한 케이스다. 우리는 08년 리먼 사태랑 다르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약간 일시적인 특이 케이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한 케이스라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 크게 영향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야, 은행들 파산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0.5 이번 달 0.5포인트 인상 뭐라고 해야 되죠? 인상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거의 한 70%대에서 70%대에서 30에서 40%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0.25 이거 파산하기 전에 0.25로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관련 기사를 살짝 살펴보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이 꺼지는 과정에서 찾고 있다. 기술기업 그리고 신생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어, 자금을 대주는 회사였는데 지금 보시면 부실은행들이 시스템 위기로 전면 확산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2008년처럼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이유가 찾아보니까 일단 금리랑 채권은 반대거든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금리 때 채권을 많이 매입해서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손실을 보게 되면서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각이나 증자 등의 방법으로 파산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하고 파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3대 증시가 전부 다 하락을 했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일단 이게 큰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락 출발을 하겠죠. 하락 출발하거나 약보합 상태로 아마 월요일날 개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는 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화요일. 화요일이면 14일이죠. 화이트데이네요. 이때 CPI 발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CPI 발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0.25로 갈 거고 좀 안 좋게 나오면 0.5로 가야겠다는 얘기가 나오겠는데 지금 일단 실제로 금리 인상에서 이런 은행들이 파산하는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났으니 0.25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당긴 관심 종목들 흐름 좀 살펴보면 먼저 파워넷부터 볼게요. 파워넷 같은 경우에 어제도 상승이 좀 크게 나와줬었죠. 물론 윗꼬리가 달린 게 굉장히 아쉽긴 한데 어제도 장중에 14.8%까지 상승이 나와줬고 비슷한 구간을 지금 또 찔러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찌른 구간이 한 요 정도 되는데 4,500원까지 찔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아래 박스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아래 박스권까지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하락하면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를 일단 뚫어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주 거래량 좀 유의미하게 들어와 주면서 이 거래일 정도 이때도 1,500만 주, 어제도 1,400만 주, 거래대금도 640억, 620억 정도 들어오면서 강하게 지금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이 224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죠.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선 하단 근처에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화성밸브. 화성밸브는 이 박스권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줬었는데 어제 이제 지수가 밀리면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죠. 뭐 거래량은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문제가 있거나 재무가 안 좋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밀렸을 때 밀리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구간을 이탈을 했으니 그러면 이 구간 111선과 구름대가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죠. 여전히 이 종목도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보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종목으로 현우산업.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수 밀리면서 하락이 5%대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던 이 저점 올려가면서 지지해주고 있던 이 추세선 아래 꼬리를 지켜던 이 추세선까지 딱 내려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장기동 평균선 라인까지 내려왔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손절 라인 짧다고 바로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이틀 정도 아니면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돌려주지 못하면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지지 라인 한 요 정도 될 것 같죠. 여기 정도는 지금 지지와 저항이 있었고, 또 지지와 저항이 있었고,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온다. 그럼 이 정도 구간은 지지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루 만에 강하게 좀 쏟아냈는데, 뭐 보시면 거래량 없죠. 올릴 때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는 거에 비하면 지금은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정도 급락은 혹시 매매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장기동 평균선 근처에서 매매하셨다면 크게 겁먹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추세 지켜주는지 일단 이 체크를 먼저 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상신전자. 상신전자도 보시면 어제 하락이 3.5%대까지 나왔었죠. 보시면 이렇게 결국 음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빠져. 0.5%면 거의 안 빠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밀렸다가 말아 올려줬는데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장 초반에 밀렸었네요. 장 초반에 밀렸다가 다시 회복해줬는데 조금 밀리면서 그래도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 정도 구간을 지금 바닥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래서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지금 224일선 위로 역배열 들어가고 나서 처음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받는다. 지지받으면서 한 번 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224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딱 지지받는 구간이 이 아래 공구리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지받고 이 추세 안으로만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위로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CT 같은 경우에도 어제 지수 영향에 따라서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여전히 이 112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죠. 그리고 거래량도 거의 안 나왔죠. 올라갈 때는 뭐 800만 주, 200만 주, 90만 주 위로 좀만 찔러도 몇십만 주씩 터지는데 어제는 이제 10만 주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수 영향 그대로 눈치 보기가 있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11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고, 조금 더 지켜주면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5가지 주간 등락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파워넷 이번 주에만 22% 상승이 나왔고, 현우산업 6%, 종가 기준으로는 5% 하락을 했지만 저번 주에 비해서 6%나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상신전자 13%,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지만 13%나 올랐고, KCT도 분석 대비 9%나 올렸었어요. 그래서 화성밸브만 지금 지수 흐름 받고 하락이 나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뭐 이거를 다 먹지 못하더라도 22% 상승 나온다. 그럼 한 15% 정도 먹고 6% 나온다. 뭐 이거 못 먹으면 3% 정도, 13%? 그러면 한 8에서 한 10% 먹는다 생각하고, 9% 그러면 영국 잡아 5% 정도 먹는다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걸 다 먹진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고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온 고가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는 없다 생각하고,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이 정도 챙긴다는 개념으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분석 종목 2가지 좀 볼 건데, 영우 DSP랑 한네트 볼게요. 영우 DSP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 자체가 역별에서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큰 추세로 봤을 때 아직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적어도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는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점을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갈지 아직 추세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요 정도로 지켜주고 있는데 이 구간 지켜주면서 저점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돌리면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라면 적어도 이 구간 일단 지켜주면서 요 정도는 돌파하면서 111선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물려 있다면 적어도 돌아갈 때, 추세 돌리면서 돌아갈 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속에 있다는 거. 이렇게 또 보면 약간 하락 쐐기형 삼각 수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안에 있다는 거 염두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이제 한네트 보면 한네트 댓글을 보니까 공구리 라인이라고 생각이 돼서 진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차트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초점에서 매집봉도 다수 있고 내려오면서도 매집봉 뛰면서 내려왔고 윗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도 매물 소화하면서 윗꼬리 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요 정도 라인을 공구리 라인으로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장기동 평균선 하나라도 위에 좀 올라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올라왔으니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위로는 장기동 평균선까지 열려 있고 아래로는 짧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아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위에 공구리 라인 보신다. 그럼 저는 이 정도 구간 올라왔을 때 매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면서 올라가는지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림만 나오지 않으면 이 정도 구간에서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매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신규 진입하신다면 손절 라인이 그렇게 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매를 하시면 가성비 좋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면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윗꼬리를 먹으러 가는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구간까지 먹는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네트 같은 경우에 지금 큰 추세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게 고점에서 털고 나간 거래량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들어 올리고 올릴 때보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진짜 여기까지 고점 매물대까지 주는 매집인가 싶기도 해요. 아직 세력이 제 생각에 털고 나갔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도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 보시면 코로나 전 박스권의 고점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있으니 조금 내려오더라도 저점만 올려준다면 추세 돌리면서 충분히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대신 저점을 다시 내려와서 깨지는 말아야겠죠. 이 저점을 지켜줘야겠죠. 내려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위치에서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이 저점까지 분할로 한 3분할 내지 2분할 정도로 매매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돌아오는 주에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요 정도 지금 종목들 찾아놨는데 이런 종목들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상승 나온 상신전자 파워넷을 조금 더 가지고 올 말씀을 드릴까도 생각 중인데 이러한 종목들 지금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 종목들 가운데 좀 괜찮은 종목들 뽑아서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